묵직하게 공간을 막고 있던 벽면이 거울로 바뀌는 순간 시선은 투영된 공간 너머로 무한히 확장되며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압도적인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거 공간 기획 그룹 릴스케어입니다. 음악에서 서로 다른 박자가 동시에 연주되는 걸 폴리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잘 구성된 폴리리듬은 두 리듬이 묘하게 맞물리면서 입체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내지만 그 반대의 경우엔 박자가 꼬여서 불협화음이나 소음이 되고 말죠.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의 서사가 잘 녹아든 집은 서로 다른 생활 패턴도 부딪히지 않고 유연하게 블렌딩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고립과 불편을 야기하게 되죠. 오늘 소개해드릴 스퀘어 넘버 440 프로젝트는 김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32평형입니다. 2020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포베이 구조고요. 이 포베이 구조에서는 사실상 현관 옆 알파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관건일 정도로 거실 주방 레이아웃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그럼 재택근무를 하는 남편과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아내를 위한 보금자리 랑데부 하우스를 함께 보실까요? 먼저 거실입니다. 기존에는 복도를 지나서 거실로 진입했을 때 아트월을 마주하는 형태였는데요. 설계 작업에 들어가면서는 소파에 앉아 복도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대면할 수 있도록 아트월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었습니다. 우물 천장은 플랫하게 만들어주었고요. 톤앤 모드는 슴슴하면서 따뜻한 그레이지로 잡았습니다. 거실은 재택근무를 하는 남편이 게임을 하거나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홈시어터 세팅을 고려한 아트월로 설계를 했습니다. TV가 있는 필름벽 아랫부분은 마이너스 단차로 타일을 넣어줘서 행잉장 같은 느낌을 주었는데요. 우측에만 세로로 타일을 추가해서 엣지 있게 연출했습니다. 하부에는 게임 관련 용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콘솔장을 구성했고요. 원하는 분위기에 따라 콘솔장과 벽면 거울의 컬러를 좀 더 어둡게 바꿔볼 수도 있겠네요. 최종 선택된 안은 다시 우물천장을 살리고 비대칭 디자인을 가미했습니다. 아무래도 플랫한 천장보다는 우물을 형성하는 게 층고가 일부 더 높아져서 깊이감이 느껴지는데요. 보통 여기서 모서리에 간접 조명을 둘러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넘버 440에서는 모서리면을 심플하게 유지하고 좌측에 우드 패널로 새로운 층을 형성했습니다. 패널 안쪽에 간접 조명까지 더해서 입체적인 이미지를 연출했고요. 우측 아래 우드 콘솔장과의 좌우 밸런스도 잘 맞아 떨어지죠. TV 시청을 고려해도 패널이 우측에 있는 것보다는 좌측이 안정적이네요. 행잉 느낌의 TV 벽면은 촘촘하고 거친 석재 텍스처로 채워주었는데요. 웨지 라인이 없어 벽지 같은데 타일 질감이 나죠. 신안의 파사드 프런트 제품이고요. 도배 마감으로 포인트 영역을 고급스럽게 연출하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 저희 릴스케어는 자체 홈스타일링 팀을 통해 공간을 밀도 있고 감도 깊게 완성하고 있는데요. 이번 현장은 특별히 LG 홈스타일링 서비스를 통해 거실 주방 가구를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설명란 링크로 인테리어 상담 신청 시 홈스타일 20% 할인 쿠폰도 제공되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거실은 보자마자 아마 소파로 시선이 가셨을 텐데요. 블랙 컬러의 유광 가죽 질감이 상당히 임팩트 있죠? 알로소의 보눔 소파로 유광 텍스처의 감도를 세련되게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소파 앞에 코뮌 테이블은 주방의 디보크 톤과 결을 맞춰주었고요. 플로스 스탠드 조명은 날렵한 쉐입으로 솟구쳐서 마치 미니멀리즘 조각품 같은 인상을 주는데요. 불이 켜지는 순간 기둥은 사라지고 빛으로 승화되어 우아한 실루엣을 형성합니다. 소파 벽면은 좌측 분절 라인 간격을 통일해서 히든 도어의 완성도를 높여주었고요. 우측에는 일부 구간에 브론즈경을 적용해서 주방의 디자인 세계관이 이어지도록 의도하였습니다. 넘버 440은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반영하여 모든 공간을 IoT 스마트홈으로 구현했는데요. 아카라를 통해 스마트홈 환경을 구현 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어플과 무선 스위치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전동 커튼 또한 그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아카라 무선 스위치는 보통 뒷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벽면에 고정시키는데요. 이번 현장은 편의에 따라 스위치를 자유롭게 휴대하거나 벽에 고정할 수 있도록 벽면 안쪽에 자석을 시공해드렸습니다.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하다가 다 쓰고 나서는 벽에 붙여놓는 거죠.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가 사용자의 삶을 그리고 집의 서사를 바꿔준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주방입니다. 기존에는 전형적인 디귿자 구조의 조리대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반영해 기성가구 식탁을 사용하지 않고 아일랜드 형태의 식탁으로 거실과 좀 더 가깝게 이어지는 레이아웃을 디벨롭하였습니다. 첫 번째 설계안은 주방 안쪽부터 입구까지 아일랜드를 과감하게 끄집어낸 뒤 식탁을 기역자 형태로 결합해 주었는데요. 이 집은 포베이 구조의 특징인 주방 옆 알파룸을 철거하더라도 뒤쪽에 유지해야 할 대피 공간이 있어서 주방이 두꺼운 기역자 형태를 띄었습니다. 즉, 기역자 아일랜드는 주방의 형태를 가장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인 거죠. 쿡탑과 개수대가 포함된 아일랜드를 냉장고장과 나란히 배치했기 때문에 요리할 때 편리함도 올라갔고요. 아일랜드에 끼워진 형태로 이어지는 식탁은 석재 질감이 돋보이는 세라믹을 사용해서 고급스럽게 연출했습니다. 아일랜드 우드와의 대비감도 돋보이죠. 알파룸을 철거한 좌측 벽면에는 홈바를 설계해서 다이닝의 영역성도 높여줬습니다. 두 번째 설계안은 메인 주방과 보조 주방을 분리한 레이아웃입니다. 다이닝 아일랜드에도 쿡탑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히든 주방이라기보다는 요리에 진심인 사람을 위한 주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양계형 슬라이딩 중문으로 분리한 보조 주방은 가스 쿡탑과 개수대, 오븐과 밥솥이 있는 키 큰 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아무래도 보조 주방이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나는 요리를 하기도 편리하고 뒷정리를 나중에 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죠. 다이닝 공간의 대형 아일랜드는 형태를 일자로 바꾸면서 톤 구성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식탁보다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아일랜드의 톤을 우드에서 세라믹으로 바꿔서 좀 더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식탁에 진한 우드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식탁을 아일랜드에 끼울 때 플러스 단차를 형성하여 다찌 테이블 같은 느낌도 주면서 조형성을 부여했고요. 기존 냉장고장이 있던 우측면이 거실과 대면하는 시선이 살아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일랜드를 우측벽까지 이어서 거실과의 연결성을 온전히 살려주었습니다. 냉장고는 상대적으로 대면성이 떨어지는 좌측의 기존 알파룸 자리로 옮겨주었고요. 최종 선택된 안은 여유로운 개방감이 돋보이는 다이닝 공간과 세미 히든 형태의 주방을 결합한 레이아웃입니다. 두 번째 안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아일랜드를 우측벽과 떨어뜨려 동선을 확보한 것인데요. 단순하게 길이로만 보면 두 번째 안보다 아일랜드가 짧아졌지만 쿡탑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로운 사이즈고요. 안쪽 주방에서만 조리가 가능하다 보니 잦은 출입을 감안하면 우측까지 동선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편리하겠죠? 사실 30평대에서 이렇게 여유로운 아일랜드와 개방감을 가지기가 쉽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측의 냉장고장과 좌측의 알파룸을 덜어낸 것이 신의 한 수였지 않나 싶네요. 넘버 440의 주방은 두 개의 설계안보다 더 어두운 디보크 톤의 우드를 사용했는데요. 톤이 입혀지는 영역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어울리는 톤의 명도가 다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하며 가장 적절한 톤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련의 기획 과정들이 공간에 이유와 서사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세라믹 식탁은 다치 테이블 형상으로 돌출시켜 아일랜드와 결합했습니다. 자연스레 전면 아일랜드가 위아래로 나뉘었는데 윗부분도 알차게 수납장을 구성해 주었고요. 하부는 위치를 고려해 각기 다른 형태로 장을 설계했습니다. 의자는 절제된 형태가 돋보이는 이스턴 에디션의 트리벳 체어를 매치했고요. 아일랜드 식탁을 이렇게 과감하게 주방 전면에 내세운 데는 이 집의 이름인 랑데부 하우스와 관련이 있는데요. 랑데부가 만남을 뜻하듯 서로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진 부부가 자연스레 만날 수 있는 리빙 다이닝을 설계한 것이죠. 와이프가 뒤늦게 퇴근해 밥을 먹더라도 거실에 있는 남편과 가까이 소통할 수 있고요. 밥을 다 먹어 갈 때쯤 바로 옆에서 과일을 씻으며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단순한 아일랜드의 기능을 넘어 공용부의 중심에서 부부의 생활을 섬세하게 블렌딩해주는 오작교라고 할까요? 좌측 알파룸을 철거한 자리에는 포도어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배치하고 키 큰 장으로 감싸주었습니다. 키 큰 장의 수납 분할은 가로와 세로 모두 냉장고의 도어 라인에 맞춰주었고요. 덕분에 키 큰 장과 냉장고가 따로 놀지 않고 감독 있게 빌트인된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오븐 아래에는 밥솥을 넣어둘 수 있는 레일 선반을 설계해드렸습니다. 냉장고 좌측 키 큰 장은 도어 옆면을 45도로 가공해서 편하게 개폐가 가능하고요. 가구 도어는 크리미한 컬러의 콘크리트 질감이 돋보이죠. 스위치가 있는 복도 벽면의 필름도 가구 도어와 동일한 제품을 적용해서 이질감 없이 주방과 복도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필름과 도어로 함께 출시된 자재를 사용하면 공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묵직하게 공간을 막고 있던 벽면이 거울로 바뀌는 순간 시선은 투영된 공간 너머로 무한히 확장되며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압도적인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넘버 440의 디자인 세계관을 이루는 주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반사체인 거울인데요. 특히 주방에서 거울이 없었다면 이런 40평대 같은 여유로움은 느낄 수 없었을 겁니다. 컬러를 막론하고 어두운 톤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이 공간이 답답하고 칙칙해지는 것인데요. 거울 영역이 똑같은 디보크로 채워졌다면 좀 답답했겠죠? 그렇다고 크림 컬러는 살짝 밋밋한 느낌이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 시원한 개방감과 미러링의 밀도감, 즉 비움과 채움을 동시에 가진 거울은 먼치킨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안쪽에 절반만 숨겨준 조리 공간도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완전히 가려주거나 완전히 열어주는 것은 디자인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 반만 가려주는 형태는 좀 애매해 보이죠? 이 애매한 걸 좋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희는 기둥 형태로 벽을 떨어뜨리고 가로로 선반을 더해서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채워진 면과 비워진 면, 그리고 선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조형작품 같은 파사드를 완성했고요. 이 파사드를 위해서 원래 거울 자리에 있었던 대피 공간 출입구를 조리 공간 쪽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조리 공간은 인덕션과 후드, 개수대를 나란히 구성했습니다. 주방의 스위치 또한 편하게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우드 기둥 사이로 오가는 시선도 이 집만의 독특한 경험이자 재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안방은 좌측 동선을 고려해서 우측으로 좀 더 치우친 형태로 침대 헤드와 프레임을 설계했습니다. 이 집의 시그니처 톤인 딥 오크를 가져오되 독서등과 콘센트에 스텐질감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안방 전면에 붙박이장을 구성하고 침대를 맞은편에 둘 수도 있겠지만 화장대 옆으로 분리된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수면 공간으로 연출했고요. 프레임 아래에도 알차게 수납을 구성했습니다. 화장대 옆 페이크 도어 안으로 이어지는 드레스룸은 작은 구조 변경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데요. 기존에는 세탁기가 주방 발코니에 있어서 빨래 후에 옷가지를 주방과 안방을 지나 드레스룸으로 가져와야 됐지만 세탁기 공간만 드레스룸으로 편입시켜서 빨래 후 바로 옷을 정리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줬습니다. 공간 조닝 하나로 삶이 훨씬 윤택해졌죠. 욕실은 베이지 톤의 화이트를 매치하고 미니멀한 매립 수전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레인 샤워 수전도 디자인이 심플하죠. 요즘 욕실 환기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현장은 LG에서 새롭게 출시된 퓨리케어 바스에어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본체와 보조팬으로 구성된 듀얼 배기로 더 빠르게 욕실 전체 컨디션을 바꿔주는 게 특징이고요. 환기부터 제습, 바디드라이 기능까지 탑재해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려주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디자인도 미니멀해서 이질감 없이 공간에 잘 어울리죠? 양변기 옆에는 휴지거리와 보관함을 위아래로 나눠서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생활 패턴과 리듬을 리빙 다이닝에 섬세하게 블렌딩한 랑데부 하우스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고객의 서사가 온전히 담긴 보금자리가 완성되는 것만큼 뿌듯하고 기쁜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서사가 담긴 공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